새벽 6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요. 회사에 출근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둔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입니다.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를 닦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계를 보던 아침이었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준비할 것도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어깨를 조금 처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우는 올해 79입니다. 평생을 금속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일했고 쇳가루 냄새 속에서 밥을 먹었지요. 손에는 아직도 작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동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누군가 고장이 난 기계를 들고 오면 그는 묵묵히 분해하고 닦고 조였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망가진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을 그는 좋아했지요. 하지만 정년이라는 시간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날 이후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박수 소리는 사라졌고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한 집과 긴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그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젊었습니다. 어깨가 고닫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손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무언가를 쥐면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지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걷는 발걸음, 이어폰을 낀 젊은 얼굴들, 버스를 향해 뛰는 학생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공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 어딘가에서 오래된 손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성호의 아침은 여전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있던 공구 상자가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지요. 그는 괜히 뚜껑을 열어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촉감이 묘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분리수거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뒤집힌 자전거 한 대가 보였습니다. 바퀴는 휘어 있었고 체인은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겠지만 그의 눈에는 고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였지요. 결국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집까지 끌고 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인 자전거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었고 나사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구 상자를 열고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으로 해결했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이 먼저 아팠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고 무릎이 뻐근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자전거의 형태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체인을 걸고 바퀴를 돌려보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마침 초등학생 한 명이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건넸습니다. 탈래요? 아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고장 안 나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이는 몇 번 페달을 밟더니 골목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에 자전거를 들여놓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음이 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괜히 남의 물건에 손 뗀다는 말이 들릴까 마음이 쓰였지요. 며칠 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써붙였습니다. 자전거 간단 수리합니다. 아파트 게시판 한쪽이었습니다. 거창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관심을 보였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첫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종이를 떼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괜한 일을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았다고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생기자 허전함도 커졌습니다. 저녁 무렵 게시판 앞에 서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떼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구 상자를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고집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접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기억하는 일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지요. 그날 밤 그는 종이를 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시작되려는 기척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고민은 깊어졌지만 결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성호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작은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간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종이 한 장이 유리문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전거 간단 수리합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힘이 빠져 보였지요. 그는 문을 열어두고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문 앞을 지나갔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공구를 닦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시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의자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가게 앞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모였습니다. 다시 쓸었습니다. 같은 동작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이유 없는 움직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커질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맞은편 자전거 매장에서 남자가 건너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간판을 보더니 김성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무료로 하신다면서요? 김성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만 봅니다.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빛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김성호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간판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떼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바퀴가 휘어진 자전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김성우는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컸습니다. 부품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김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남자는 자전거를 돌려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았고 받겠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더 내려가 보였지요.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가능했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손이 멈췄습니다. 부품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떼었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떼어놓으면 마음이 허전했고 붙여놓으면 부담이 생겼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는 문을 반쯤 닫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2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체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말없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몇 번 돌리고 끼우자 체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도 간판도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손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빗소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방법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또렷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간판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씨 아래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가능한 만큼 돕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앞에 있었지만 그는 문을 닫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성우는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한 만큼 돕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지만 마음의 무게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는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드라이버를 크기 순으로 놓았습니다. 헝겊을 새로 꺼냈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준이 단순해졌습니다. 그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중학생 한 명이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김성우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합니까? 아이는 체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김성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가능한 만큼 봅니다. 그날 이후 문 앞에 서는 발걸음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의자에 앉아 바퀴를 돌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맞은편 자전거 매장의 박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문턱에서 말을 골랐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잠시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간단한 건 여기서 하시고 부품 필요한 건 저희 쪽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짧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지요.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김성우는 처음으로 작은 메모지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부품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음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가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품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끼우고 조였습니다. 일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막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큰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문 앞에 자전거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에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문 밖에 나와 섰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공구가 정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간판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종이 끝이 조금 말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 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었고 작은 도움이 오갔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가 다음 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일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아침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골목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루가 기다려진다는 감정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유리문을 밀고 작은 종을 울리는 소리까지 익숙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공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는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의 순서가 생겼습니다. 그 순서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멈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자전거가 한두 대씩 세워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맞은편 자전거 매장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메모로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가볍게 웃었습니다. 큰 약속은 없었지만 작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진우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자주 쓰시는 공구라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여분이 있어서요. 김성우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자연스럽게 동네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맡기고 옆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듣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음료수를 놓고 갔고 누군가는 과일을 건네고 갔습니다. 그는 크게 사양하지도 크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타고 다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전거 좀 봅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이랑 갈게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라. 전화가 끊긴 뒤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멀리 있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그는 가게 밖에 잠시 섰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기계 소리, 퇴근길, 박수 소리, 그리고 지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가게, 정리된 공구, 문 앞에 자전거 한 대,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며 그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것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거창한 변화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작은 손길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내일 또 올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 말 뒤에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 미안했던 시간, 그리고 괜찮다는 위로. 김성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바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 소리가 또 한 번 자신의 아침을 깨울 것이라는 것을.